네, 안녕하세요. CT 2급 65회차 아모레 산업 풀이 시작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 덱에서 다운받으실 때 at.kicpa.or.kr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아래쪽에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나옵니다. 두 개 중에 어떤 거 다운받으셔도 상관없고 다운받게 되시고 설치하시면 이렇게 우리 수업 시간에 보던 거 AT 자격 시험이라는 거 생기게 되고 그러고 나서 백업 데이터 다운 받으시는 거. 백업 데이터는 3일아이닷컴 들어가셔요. 3일아이닷컴 들어가셔서 제품물 들어가시면 우리 AT 수험서 자료실 나옵니다. AT 수험서 자료실 들어가셔서 세무실무 2급 백데이터 다운 받아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출 문제부터 수업 시간에 입력하셨던 백업 파일들 2024년 버전으로 호환되어 있는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지금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정도 보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65, 66, 67, 68 거만 각각 떼서 올려뒀을 거거든요. 그거 DB 다운받으셔가지고 복원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65회차 한번 해볼게요. 65회차 아모레 산업이고 프로그램 실행하시면 아모레 산업 회계 파트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하고 있는 법인이고 회계기간 쭉 나와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3만 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레 산업이고 원명상해랑 거래를 했어요. 총 20만 원, 3만 원 넘어가는데 1월 15일에 거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장 형광 등을 교체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문제 1번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선비 쓴 거구나. 몇 번대? 500번대. 왜? 공장이잖아요. 이거 보통예금 계좌에서 어디 은행? 국민은행 거에서 나갔구나. 라는 걸로 1월 15일 일반 전폐 먼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지금 여러분들 요 수선비 쓴 내용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실 때 구분에 넣으실 게 없을 거예요. 가산세 제외 대상인 거래 내용이 전혀 아니라서 공란으로 비워두시고 마저 입력하시면 됩니다. 얘는 가산세 붙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입력해 볼게요. 먼저 일반 전표 입력에 1월 15일에다가 입력부터 해주겠습니다. 사변에 우리는 수선비 500번대 수선비 20만 원인가요? 20만 원이랑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2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사변의 수선비,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거 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서 우리 여기 오른쪽에 결산 재무제표 1번의 아래에서 두 가지 중에 명세서, 영수증 수치 명세서 들어가서 입력 한번 해줄게요. 2024년 1월 15일에 거래했고 어디랑 원명상회 최시현님 사장 서시서대문 충로 7 19-8 사업자 등록 번호 여러분들 여기 영수증 보시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입력하시면 돼요. 120, 1, 1, 2, 3, 4, 8이고 금액 20만 9분. 찾아보시면 이거 나는 뭔지 모르겠다. 눈으로 좀 봐요.
봤을 때 전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 공란이요. 가산세 묻겠죠. 다음 우리가 처리한 거 수선비 500건대 수선비로 처리했지. 라는 거 뭐 필요하면 현황 등 교체 적으로 써주시면 되고 안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2 작성했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1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20만 원 입력하셨던 거 불러오기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세서 2 불러오기 여기 또는 F4번 누르셔서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건 제외 대상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짓게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요.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고 해서 23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 파트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1번 끝. 다음 넘어가 볼게요. 2번 보겠습니다. 보통 문제 잘 나오는데 이번 회차에는 정부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보조금은 운영자금 충당 목적으로 상환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갚아야 된대요. 이거는 1억짜리는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장기 차입금으로 처리해라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산업자원부에서 받은 건 주 생산설비 취득 예정 목적으로 얘는 상환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억은 장기 차입금 처리하셔야 되고 2번은 정부 보조금으로 처리하실 겁니다. 자, 어디로 받았다?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다. 자, 돈 받은 것들 각각 처리하라고 합니다. 먼저 2월 11일 가겠습니다. 사변에 돈부터 받을게요. 보통예금으로 돈 받겠습니다. 어느 은행?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얼마? 1억 받았어요. 1억은 왜 받으신 거예요? 장기 차입금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장기 차입금 넣어주시면 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었죠. 예, 넣으면 되실 것 같아요. 1억. 얘는 갚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월 15일자 회계 처리할게요. 사변에 여전히 보통예금으로 돈 받았습니다. 어느은행,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얼마? 2억. 얘는 여러분 왜 때문에 받으신 거냐면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넣으실 것 중에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이건 정부 보조금 받은 거야 라고 해서 여러분들 여기 코드 번호 잘 보시면 103번 보통예금으로 받은 거 이 중에 2억은 하강계정이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103번, 104번 이어지는구나.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 이러고 있다가 뭔가 생산설비 취득하시고 나면 여기 보통예금에 있던 정부 보조금은 제거하고 유형자산의 정부 보조금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두 가지 입력하시면 끝인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고 해서 되어 있는 자료 1번 국민연금 보험료 결정 내역 통보서라고 되어 있고 문제부터 읽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자료 1번은 공장에 근무 중인 김태영이랑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인 윤서연의 2월분 국민연금 결정 내역 통보서이다. 자료 2번은 2월분 국민연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납부한 내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일에 거래자료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래요. 뭐 우리가 연습하실 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들 보신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지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올라가서 보시면, 근로자 기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6만 1,000원. 사용자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만 1,000원. 50% 되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가 근로자 기여금이라고 하는 26만 1,000원은 원천 징수해서 우리가 들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어떤 거래냐면 보통예금에서 어디 거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52만 2천 원이 나간 내역입니다. 이 돈 어떻게 줬는데? 첫 번째, 근로자 부담금 예수금 26만 1,000원은 월급 줄 때, 급여 줄 때 원천징수 해서 놔뒀던 거 그거 주는구나. 지급하는구나 보시면 되고 다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500번대 세금과 공과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세금과 공과 800번대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공장에서 근무 중인 김태영. 김태영은 9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00번대 처리하시게 되는 건 9만 원이고 800번대 윤서연은 17만 1,000원입니다. 800번대 17만 1,000원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3월 10일 날로 가겠습니다. 저는 대변부터 넣을래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62만 2천 원이 나가는 중이고, 왜 나가니? 원천징수해뒀던 예수금에서 26만 1,000원. 다음 차변에 세금과 공과 처리하실 겁니다. 먼저 500번대 직원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 9만 원, 차변에 800번대 세금과 공과에 해당하는 17만 1,000원까지 처리해 줄게요. 특별히 주의하실 거 없고 지금 1번, 2번, 3번 문제 되게 평이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입력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부가세 관리라고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랑 관련된 내용 나오고 자료 첫 번째. 그럼 문제 1번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 나올 겁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거래명세서 나와 있습니다. 5월 10일에 거래했고 수령한이랑 100개 20만 원짜리 부가세 10% 붙어 있습니다. 대금을 500 받은 거 4월 20일에 어떤 내용인지 자료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 1번은 제품 공급 전에 수령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입금된 국민은행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계약금 미리 받을 때 돈 미리 받았어라고 해서 선수금이라고 처리해 두셨을 겁니다. 근데 자료 2번 수료안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고 계약금 뺀 나머지는 6월 30일. 오늘 여러분 5월 10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는 6월 30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했다라는 거죠. 외상 매출금. 자, 1번 5월 10일 거래처를 넣고 2번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5월 10일 가셔야 되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셔야 하니까 매출했다. 매출. 부가세 붙어 있네. 과세거래 111 매출 과세거래로 입력하겠습니다.
메뉴 가볼게요. 전체 메뉴상에서 전표 입력 장부에 두 번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5월 12일로 가서 유형 과세, 매출 과세 1 과세에 우리 여러분 뭐 팔았냐면 주름 개선 크림 팔았대요. 주름 개선 크림 몇 개? 100개 얼마짜리? 20만 원짜리. 거래처는 수량안에 팔았습니다. 전자세금자리 여러분들 여기 이게 문제 3번쯤 가면 야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된 거래면 그냥 입력해 조리 전자 입력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1번이랑 2번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행하는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면 여러분 여기 공란으로 비어 있어야 돼요. 돈 여러분들 팔고 나서 돈 어떻게 받았냐면 계약금 받은 5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저거 넣어주셔야 되니까 3번 호남 넣고 차변 넣어볼게요. 계약금 받았던 것부터 빼겠습니다. 선수금 500만 원 받았던 거 빼고 나머지는 외상했다랍니다. 외상 매출금 나머지 차익.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1,700만 원이라고 차익 나와요. 페이랩 쓰실 때는 차익이 보통 여기 위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AT 자격증 준비하실 때는 아, 차익이 아래쪽에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계 내용 확인할게요. 부가세 예수금 자동으로 200 들어와 있을 거고 대변의 제품 매출 2천만 원, 선수금 받은 500만 원 차변, 외상 매출금 1,700만 원 차변에다가 입력해 줬습니다. 다 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러 갈게요. 전체 메뉴에서 부가세 2에 네 번째에 가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아까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날짜 5월 12일, 5월 10일이었습니다. 엔터, 엔터, 조회. 체크하시고 전자 발행. 아이디 패스워드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냥 확인 눌러요. 바쁜데 뭐 저거 신경 쓸 일이 어딨어. 자, 네, 수료안되어 있고, 지금 나중에 실무 가시면 사실, 뭐 이거 외상이었다, 뭐 이거 퉁치는 거다, 다 입력하셔야 되겠지만, 시험 목적상은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발행 눌러주시고, 시험 목적상 전송까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들어가셔서 로그인 5월 15일 매출 조회 하시면 수료안 떠 있을 거고 우리 요거 발행하는 것까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발행했다, 전송 성공했다 라고 나와집니다. 끝. 나가시면 되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셔서 나 제대로 했나?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는 공란으로 비워뒀었거든요. 조회 한 번 더 눌러서 보시면 전자발행 되어 있습니다. 아, 나 제대로 했구나.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수정하시는 내용이요.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때 수정해야 되는 날짜 거 나와 있을 거예요. 6월 3일 거라 그러죠? 그러면 저는 보통 6월 3일 일단 열어요. 6월 3일. 뭐 어쨌든 이거 수정하라고 할 거잖아.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리브영의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 계산서이다. 전자세금 계산서의 공급 단가를 32만 원으로 기재했어야 하나 담당자가 실수로 3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뭐가 바뀌는 거냐면 공급가액이 바뀌어요. 공급가액 및 세액이 바뀔 거라서 기재사항 차고 정정이라는 메뉴나 나중에 나올 거예요. 사유 중에. 기재사항 차고전 정정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그거 들어가서 수정 한번 해보실 건데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 발생일에 수정하실 거거든요. 왜?
공급 단가가 바뀐 거라서 당초 발생일로 소급해서 적용해 주실 겁니다. 왜? 오늘 발견한 거지.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6월 3일 외에는 날짜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6월 3일 바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초 발생일 그 날짜에 내가 잘못했던 거니까, 아, 이건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겠구나. 당초 발생일로 가셔서 소급해서 적용해 주실 겁니다. 이게 뭔 소린지 한번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6월 3일자 가셔서 체크하시고 수정세금 계산서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수정 사유에 1번 있습니다. 기재사항 차고 정정. 우리 뭐 바뀌었다? 공급가액 및 세액이 바뀌었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원래 입력됐던 거 마이너스 처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되어 있을 거고, 우리 200회선 틀림. 수량은 바뀌었다라는 얘기 없죠. 수량 30개 여러분들 동일하고요. 단가가 32만 원짜리였다랍니다. 그래서 96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래였었대요. 다 됐죠? 30만 원짜리 없던 일로 만들고, 그거 30만 원 아니라 32만 원이었어. 6월 3일자에 다시 만들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초 발생일에 마이너스 처리 하나, 플러스 처리 하나. 플러스 처리된 거에 보시면 단가가 32만 원 되어 있어요. 할 일 했죠? 두 번째 일 하러 갈게요. 수정 사유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입력된 거, 뭐,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외상 처리했던 거,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하고 있고, 얘도 외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수정할 거 없구나?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러 가셔야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열려있는 메뉴로 들어가셔도 되고, 전체 메뉴에서 부가세 2의 네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관리 있습니다. 들어가서 날짜 찾을게요. 6월 3일, 6월 3일. 발행 안 된 거 2건 뜰 겁니다. 체크하셔서 전자발행 눌러주겠습니다. 2건 있죠? 옆으로 이동하시면 2건 있을 거고, 발행. 우리 전송도 해야 하잖아요. 전송도 하러 갈게요.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6월 3일 매출 조회하시면 올리브영 거 있어요. 발행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끝.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인데 여러분들 나와 있는 내역 보시면 과세분, 면세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사업자는 과세도 팔고 면세도 파나 봅니다. 근데 자료 2번 8월 7일에 기계장치 샀어요. 근데 이 기계장치 아마 둘 다 같이 쓰지 않을까?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본 문제에 한해서만 산업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자료 1번은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이고, 자료 2번은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과세랑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매입 자료이다. 여러분들 면세로 사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근데 과세면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있는 200만 원 다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계장치를 과세에서도 쓰고 면세에서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세에서 사용한 만큼은 공제받고
연세에서 사용한 것만큼은 공제를 못 받아라는 안분 계산을 여러분들 해주실 거예요. 첫 번째 수행과제 볼게요. 자료 2번에 거래 자료를 입력해 주라고 합니다. 일단 샀다라고 51번 과세 매입으로 입력해 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일단 51 매입과세로 넣고 그 중에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 얼마는 공제 못 받냐라는 걸 안분계산 내역에다가 작성하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얼마 공제 못 받게 됐는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공제 못 받을 우리 아까 여기서 다 공제해 줘라고 했으니까 공제 못 받는 부분만큼 빼줄 겁니다. 부가세 대급금에서 뺄 거예요. 그러고 기계장치에다가 얹어 줄 겁니다. 지금 대충 눈으로 봐서 계산했을 때 안 할래요. 넣어볼게요. 6, 5 그리고 뭐 입력해 볼게요. 8월 7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상에 8월 7일 매입과세로 지금 나와 있는 전자세금 계산서 먼저 입력해 볼게요. 5일 매입과세 우리 뭐 샀냐면 고속분쇄 기계 샀습니다. 얼마짜리? 1,000만 원짜리 세 200. 거래처는 대주기계에서 샀고 전자세금 자리 전자입력으로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어디서? 여기 전자입력 넣어줘 라고 했으니까 넣어줄게요. 1. 분계는 여러분들 전자세금 계산서 보시면 다 매상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상 넣으시면 매상매입금 가버리니까 3. 혼합 넣어서 수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비는 원재료 사신 거 아니라 기계장치 사신 거예요. 대변에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2천만 원짜리 부가세 200만 원짜리 대주기계에서 사셨고 전자입력까지 만들어 주시면 분계는 혼합. 왜? 기계장치 사신 거라서 외상 버리면 외상 매입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지급금 만들어 주려고 혼합이라고 넣었고 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거 1번 했죠. 2번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 임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간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다가 좀 넣어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료 1번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메뉴상에 부가세 1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있습니다. 매입세 불공제 내역 들어가셔서 날짜 맞출게요. 7월부터 9월. 그러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 공통 매입세 안분 계산하시는 겁니다. 3번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탭 들어가겠습니다. 계산 시 뭐 기준으로 공급 가액 기준으로 불러오기 안 할래요. 하나, 둘이 이렇게 넣고 여러분 수정해 볼게요. 다르면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급가액 얼마였는데 우리 얼마짜리 사줬냐면 2천만 원짜리 샀잖아요. 2천만 원짜리 색 200 문제 제시되어 있는 자료 1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땡겨주네요. 보통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총 공급가액 금액이 지금 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거 가지고 땡겨올 거라서 문제 제시된 거랑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놔둘게요. 총 공급가액 3억, 연쇄 공급가액 6천이죠. 그래서 내가 공제 못 받는 거 40만 원. 200만 원 중에 40만 원은 여러분들 공제를 못 받으시는 내역입니다. 나 다 입력했어. 저장 누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 6월 30일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가셔서 부가세 중에 우리 지금 아까 메인 매출 전표 처리할 때 부가세 대급금으로 200만 원 다 공제받을 수 있지롱이라고 넣었는데 방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서 계산하신 40만 원만큼은 공제를 못 받는다랍니다. 공제 못 받으니까 해당 자산가액에다가 얹어 놓을게요.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반전표 9월 30일에 기계장치에다가 40만 원 얹어요. 왜? 부가세 대급금 40만 원 공제 못 받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하실 것들이 좀 있어서 손이 많이 가요. 보통 3번이랑 4번 문제는 제가 뭐 손이 많이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순서대로 적혀 있는 대로 보통 하시면 이게 뭐 못할 건 없어요. 내가 까먹어서 누락하지 않는 이상은. 자, 문제 4번 마지막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아까 불공제 내용 했던 거 아닌가? 1번 전자세금 계산서, 2번 전자세금 계산서, 3번 카드 있습니다. 여러분들 1번 먼저 보겠습니다. 관리부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2700cc짜리 샀다? 그러면 우리 뭐야? 공제 못 받죠. 위쪽에 올라가서 볼게요. 매입 중에 10월 15일에 수원 중고 자동차에서 산 2,500만 원짜리 차는 2,700cc짜리 샀으니까 공제를 못 받습니다. 5사 불공 넣을 거예요. 다음 자료 2번. 자료 2번도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매출거래처에 증정할 선물 구입하고 업무 추진비죠. 접대비 쓴 거니까 얘도 10월 21일 날 하모니마트에서 산 이거 스팸 세트도 불공입니다. 공제 못 받아요. 왜? 업무 추진비 접대비 쓰신 거라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3번. 대표이사가 자녀에게 선물할 아이패드 구입하고 대표이사가 자기조차라고 산 거니까 불공 들어가야 돼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지출인데 여러분들 봐봐. 카드 그었다. 그러면 우리는 불공으로 입력 못해요. 어디 가야 된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요거 앞쪽에 보셨던 것들 불공인데 세금계산서 있었다? 가능해요. 불공으로 넣으시면 되는데 불공인데 카드 그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할 일 뭐 있나 봅시다. 11월 10일에 132만 원이죠. 카드 걸어서 샀어요. 그러고 가지급금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 자료 1번, 수행과제 1번, 자료 1에서 3까지 매입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넣어주라. 자료 2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해라. 자료 3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및 전자신고세액 공제 반영해서 확정신고서 작성해라.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넣어볼게요.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첫 번째 자료 1번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참고하시면 여기죠. 10월 15일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10월 15일 날 오사 불공이었죠. 왜 기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때문에 그랜저 샀습니다. 2,500, 부가세 250, 거래처는 수원중고, 전자세금 계산서이니까 전자입력 만들어 주시면 되고, 봤더니 모두 외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호남 놓고 내려가서 하변에 여러분들 지금 뭐 사신 거냐면 차 샀잖아요. 차량 방 사고 돈 안 줬습니다. 지급금이라고 써주겠습니다. 공개 넣는 거 주의. 5410 그랜저 2,500만 원, 부가세 250, 수원, 중고, 전자입력, 분계 호남 넣고 내려가서 원재료 사신 거 아니라서 차량 운반부로 수정했고 대변에 차 사고 돈 안 준 거니까 미지급금 처리했습니다. 요 거래에는 여러분 부가세 얘기 안 나오죠. 불공, 공제 못 받으니까.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21일 오사 불공. 왜? 접대비 쓴 거라서. 접대비 여러분들 9번에 가시면 있습니다. 뭐 샀지? 스팸 세트 샀고 수량 10개 단가 52,000원짜리. 다음 거래처는 하모니마트에서 샀습니다. 전자대강 계산서 받으셨으니까 전자입력 넣고 공개는 여러분 얘들도 외상했대요. 그래서 저는 3 후남 넣고 사변 수정하겠습니다. 원재료 사신 거 아니라 접대비 쓰신 건데 문제상에서 매출 거래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800건대 접대비 쓰시면 되고 돈 안 준 거니까 미지급금 57만 2천원 처리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오사 불공 스팸 세트 샀고 수량 10개 단가 52,000원짜리 거래처 하모니마트 전자입력 후납 차변에 800번대 접대비 대변에 미지급금 돈 안 줬으니까 그죠? 다음 갈게요. 11월 10일은 불공인데 카드 썼다 그랬으니까 일반 점포 가셔야 됩니다. 일반 점표 11화 11 차변에 아이패드 샀다 그랬는데 가지급금 처리하래요. 우리 대표이사가 정지연 제일 친한 친구 중에 이름이 정지연이 있어요. 130만 원짜리 대변에 카드 걷잖아요. 이지급금 어디 카드 샀다. C카드 걷습니다. 얼마? 13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지금 거래처 넣어주셔야 되죠. 가지급금도 대표이사가 쓴 거라고 했으니까 정지현 넣어주시고 이지급금, BC카드 넣어주시면 다 했어요. 1번. 1번부터 3번까지 거래 내용 입력했고 두 번째,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열려 있는데 부가세 1에 매입세 불공제 내역 들어가시면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 2기 확정이라서 10월부터 10월에서 12월까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F3번 불러오게 해볼게요. 불러옵니다.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두 건, 아까 차 샀던 거랑 접대비 쓰신 거. 두 건 따라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나 이렇게 두 개 따라왔네 라고 보이면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러 갈 거죠.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 전체 메뉴에서 부가세 1회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조회하시면 여러분들 여기 16번에 있을 거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하나 더 넣어줬어야 됐어요. 전자신고세액 공제 넣어주라고 했잖아요. 5만 원짜리 18번 가시면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있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이나 뭐 누르시면 창 열리고 54번에다가 10,000원 넣어줄게요. 전자신고에다가 10,000원.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수정해 주셨다라면 저장 꼭 눌러 주시고 나가셔야 하고 나중에 불러올 때도 저장된 거 불러와야지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조회하시는 10개 있습니다. 10개 조회까지만 하고 줄게요. 열려있는 거 쭉 보시면 되고 아까 이거 나는 기억나는데 1번이었는데 기억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상에 6월 3일 가시면 됩니다. 6월 3일에 우리가 수정했던 거 놔두시고 수정 세금계산서 눌러보시면 1번 기재사항 차후정정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입력하실 때 잠깐 좀 주의 깊게 보셨다가 꼭 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안 봐도 되잖아요. 제 바램. 다음 한번 볼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메뉴 부가세 1의 두 번째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시면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까지 맞춰주겠습니다. 수려한에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 3천만 원. 발급한 거니까 여러분들 매출 쪽에다가 커서 놔두고 보시고 수려한 찾아서 공급가액 물어봤으니까 3천만 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기 확정 신고 기간 지금이죠.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수는 총 몇 매이냐 여기 있죠 여러분. 합계 34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메뉴 열려 있는데요. 전체 메뉴에서 여러분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열어서 보시면 되죠. 자, 이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저장된 거 제가 아까 입력하고 저장했었거든요. 예. 사항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냐? 40만 원이요. 여기 있습니다. 14번에 40만 원 되어 있는 거. 다음 15번부터 여러분들 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이기 예정. 이건 불공제 내역이고 이기 확정, 이기 확정. 이거 메뉴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18번 먼저 볼까요?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확정이면 10월에서 12월에 저장된 거, 내가 아까 입력하고 저장했었거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갑니다. 가서 옳지 않은 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한 건이다. 없습니다. 정답 1번. 비영업용 한 건, 접대비 한 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총 255만 2천 원이다. 맞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시 15번으로 갈게요. 부가세 신고서 조회하겠습니다. 임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 임기 예정이면 7월에서 9월까지 조회. 해서 보시면 1번에 얼만데 2억 4천. 이죠. 여기 있죠. 다음 1번에 2억 4천. 차가감 납부세액 얼만데 27번에 저기 내려가시면
862만 원 주에 가능하십니다. 862만 원. 다음, 제2기 예정신고기간 부가세 신고할 때 작성되는 부가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계산서 합계표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안 보여진다라고 했었어요. F7번 가표 눌러서 들어왔더니 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수취금액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금액 들어와 있죠. 그럼 제출해야지. 다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볼까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매입세 파트는 여러분 카드라고 따로 써두지는 않거든요. 14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랑 관련된 내용이면 14번에 집계가 되는데 지금 일단 14번에 금액이 없습니다. 정답일 것 같은데 나머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 취득했다. 여기 있죠. 고성자산 샀구나. 11번에 금액 들어와 있습니다. 맞고 제출해야 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 들어와 있겠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 400 들어와 있으니까 제출해야 될 거예요. 아닌 건 2번. 19, 20번 갑니다. 부가세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 하시고, 여러분들 저희 아까 이거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입력했던 내역이 있어서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네. 자, 금액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만에 얼만데, 11번 만에 뭐 물어봤지? 금액. 2,500. 세액 물어봤다? 250. 차가감 납부세액 27번에 얼만데? 2,055만 2,700원이야. 이게 보이시는 거?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10개에 대한 부가세 파트 다 있고, 결산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결산하시는 내용은 잠깐만 쉬었다가 마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